강의사는 증시 각도기. 안녕하세요. 증시나 집반지원입니다. 네, 각도기 각산입니다. 왜 이렇게 오를까? 좀 적응이 안 된다. 그죠? 언제까지 우리가 24년도에 진짜 힘들었나 봐. 오르는 게 적응이 안 돼. 왜 오르지? 뭐 이러면서 네. 이렇게 올라도 과연 되는 걸까? 저 이렇게 선물 많이 받아도 돼요? 뭐 이런 느낌 있잖아. 짜장면 사주고 이렇게 끌고 가는 것처럼 이런 느낌이 약간씩 드는데 어떠셨어요? 뭐 작년에 맞은 거에 대한 보상이긴 한데 네. 그래도 좀 더 보상이 더 됐으면 좋겠다. 라는 생각이 들어요. 아니 나는 오늘 처음으로 이제 부활을 시작하나 이런 생각이 처음 들었어요. 사실은 작년도에 얼마나 훔신 두들겨 맞았는데 꽤 올랐잖아. 근데 오늘은 오랜만에 제가 아웃퍼폼을 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아웃퍼폼을 하니까 이제 조금 이제 좀 보이나 그래도 아직 너무 멀었는데 막 이런 생각. 그러니까 작년 7월 달에 비해서 너무 멀리 떨어져 있어. 작년 7월 달에 기분이 어땠냐면 드디어 21년도 고점 돌파하겠구나 막 이랬었거든요. 교만이 끝에 차 있었죠. 그때. 내가? 아니요. 뭘 고민해. 교만까지는 아니었지. 아니 저도 그렇고. 난 희망의 부풀어는 있었어. 희망. 드디어 고점 돌파한다. 21년 고점 돌파한다. 이러면서 좋아했었는데. 작년에도 진짜 이렇게 올라도 되나? 근데 거기다가 또 포모도 느꼈어요. 네. 왜냐하면 또 종목별로는 그렇지. 정말 많이 오른 종목들도 있었잖아요. 하이닉스 같은 거는 기가 막히게 올랐고 HBM 엄청나게 올랐었으니까 그래서 한미반도체 이런 거. 네. 그렇죠. 벌어도 이거밖에 못 벌었네라는 생각. 그게 어떻게 보면 좀 교만인 것 같긴 한데 그렇지. 그건 하반기에 맞죠. 이제 네. 바로 교정을 받았죠. 네. 그리고 근데 아직 뭐 그 정도 수준은 아닙니다. 오늘 제가 아주 재미난 방송 나갔다 왔어요. 혹시 그 슈카월드 코믹스의 알상무라고 아세요? 네. 안경 끼고 아주 재미나신 분. 저 그분하고 같이 토크 쇼 같은 거 하고 왔어요. 재밌으셨나요? 네, 개그맨 분하고 같이 사회 보고 이렇게 세 명이서 아주 웃겨달래. 그래서 열심히 최선을 다해서 웃기려고 노력하고 왔어요. 네, 그분 정말 웃기더라. 그래요? 그냥 입만 벌리면 웃기던데. 방송하다 막 웃겨가지고 깔깔거리고 이렇게 그 어떤 우리가 평소 생각하는 레인지를 벗어난 답을 많이 하시더라고. 그래서 웃겨. 그건 독특한 매력이다. 그러네요. 애널리스트 출신이신데. 근데 애널리스트 독특한 같지는 애널리스트처럼 느껴지진 좀 또 않았어요. 그것도 네. 매력일 수 있죠. 그럼요, 매력이죠. 아주 뭐 저희 식구들이 너무 좋아해서 사인 받아왔습니다. 다음 주 금요일 날 여러분 찾아갑니다. JTBC입니다. 네, 선은 길었습니다. 오늘 네. 코스피가 1.47% 상승했고요. 코스닥은 1.1% 상승했습니다. 지금 미국 시장은 굉장히 분위기가 안 좋아요. S&P도 어제 0.7% 빠졌고 네. 나스닥도 반등 못하고 0.2% 하락을 했습니다. 그저께는 사실 나스닥이 막 4% 하락했잖아요. 네. 우리나라는 사실 최근 들어서 3월 들어서 1% 이상 하락한 적이 어제 딱 하루였거든요. 네. 근데 오늘 그 이상 다시 반등을 했습니다. 네. 네, 그래서 참 올해 들어서 견조한 상승세를 좀 보이고 있고 네. 코스피 코스닥 둘 다 올해 7%씩 반등을 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오늘 그 홍콩이 그렇게 파죽지세로 오던 한 해에 40% 올랐습니다. 연초 대비. 네, 오늘 조정을 받고 있는데 우리 증시 계량기의 건시유는 홍콩 주시장이 너무 많이 올랐기 때문에 숨고르기 할 때가 됐고 만약에 그 페어를 미국 숏 홍콩 롱이었으면 이쯤 되면 수익 실현하고 여기 많이 떨어졌으니까 바꿀 수도 있으니 좀 유의를 바란다라는 이야기를 중국 마감에서 했습니다. 요즘 뭐 계량이 정확하잖아. 미국 나스닥 막 3배짜리 막 그건 하면 안 되는데 그래요? 3배짜리는. 네. 음. 어쨌든 뭐 요즘 막 계량이 정확해. 막 요즘 아주 정확한 계량. 그냥 칼 위를 걸어 다녀요 요즘. 네. 네, 오늘 금속 섹터가 제일 많이 올랐습니다. 고래와 현이 26% 올랐네요. 네. 여기도 많이 올랐다 많이 떨어졌는데 또 다시 또 많이 올라가려고 하네요. 기가 차네. 네. 네, 뭐 포스코 홀딩스 6%, 사마알루미늄 4%대 상승했습니다. 네. 뭐 트럼프 이후로 알루미늄 가격도 뭐 다시 최근 1년만 보면은 고점 찍었다고 하고 있어요. 네. 네, 2차전지 어제 많이 빠진 반면에 오늘은 좀 반등을 좀 했습니다. 재밌습니다. 이거 아주 중후장대 주식들이 올라가고 반도체도 레거시가 오늘은 HBM도 많이 올랐습니다만 오른 분위기는 레거시 때문에 많이 오른 분위기가 있었으니까 재밌습니다. 지금 화학, 철강, 레거시 뭐 이런 것들이. 네. 그렇죠. 어저께 반도체가 많이 빠졌었다가 조금 이제 낙폭을 줄였는데
그 이유가 D램 가격의 고정가 반등이었잖아요. 그렇죠. 현물가 반등에 이은 고정가 반등까지 나오면서 이제 업황 반등을 찍었다. 네. 업황 반등을 한다. 바닥 찍었다. 이런 인식이 좀 커졌는데 오늘 그게 또 추가로 반영이 된 것 같습니다. 네. 근데 이제 하이닉스가 오늘 6% 급등을 했고요. 삼성전자도 2%대 오늘 2.4% 정도 반등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하이닉스가 오른 거는 HBM 때문에 오른 게 아니고 레거시도 좋아져라는 느낌으로 오른 느낌이었어요. 네. 예, 좀 다릅니다. 오늘 하이닉스는 HBM 때문에 오른 거야가 약간 좀 달라요. 그 평소에 오른 거하고는 느낌이. 네. 뭐 어제 CT 리포트도 언급드렸지만 뭐 레거시 반등할 때 가장 큰 수혜는 이제 하이닉스가 볼 거다 이런 이야기도 있었잖아요. 네네. 네, 뭐 여러 가지 이제 잘 하고 있죠 하이닉스는. 네. 근데 오늘 삼성전자도 이제 파운드리 밸류 체인이 또 상승을 했습니다. 뭐 FSD나 SNS 택이 10%씩 상승을 했거든요. 네. 네, EUV 관련해서 이제 하이 NA EUV를 삼성 파운드리가 반입을 시작했다라고 합니다. 요거는 이제 2나노 공정할 때 필수 장비로 이제 들어가는데 5천억짜리인데 5천억짜리죠. 한 대. 네. ASML만 만들 수 있죠. 네네. 네, 이걸 화성 캠퍼스에 도입했다라는 걸 확인했다라는 파이낸셜 뉴스의 단독 보도가 나왔었습니다. 네, 그리고 삼성 내부에서도 2나노 지금 램프업하는 거를 가장 핵심 중요한 과제로 지금 선정을 하고 열심히 하고 있다고 합니다. 예. TSMC나 인텔도 최근에 이 하이엔A 장비를 좀 도입을 해서 가속화하고 있다고 하고 TSMC는 벌써 2나노 공장이 시험 생산을 한 결과 수율 60%를 달성을 했다고 하네요. 예. 네, 정말 빠르게 앞서 나가고 있습니다. 그 우리 저기 그 EUV를 사실상 우리가 떠들썩하게 많이 들어온 것처럼 했지만 그 전에 저 TSMC는 엄청나게 많이 들여왔고 연습을 제일 많이 한 회사가 TSMC입니다. 네. 네. 그리고 이제 삼성은 이제 4나노 공정도 4세대 4나노 공정도 이제 양산을 개시를 했다고 하네요. 여러 가지 좀 미진한 문제들이 많았는데 잘 해결을 해 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21년도에 1세대 양산을 한 이후에 계속 업그레이드하고 있는데요. 현재 수율은 비교적 안정이 됐다고 하고요. 국내외 팹리스들로부터 수요도 좀 견조하다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23년도에 삼성하고 계약한 그로크라는 회사가 있거든요. 그 일론 머스크의 그록 3 그거 말고 네. 그 그록 말고 이거는 그로크입니다. 큐. 네. 입니다. 네, 여기는 이제 국내용 특화 반도체에도 삼성 파운드리를 채택을 해서 26년도 1분기에 양산할 걸로 보고 있습니다. 네. 근데 이제 여전히 이제 수주가 됐다 이런 얘기는 안 나오고 있어가지고 네, 맞아요. 네, 요거를 우리가 좀 모두 기다리고 있죠. 뭐 금액적으로는 조금 밀리더라도 이제 규모 소위 말하는 그 저기 뭐야 수량으로는 뭐 4나노, 5나노라도 좀 수량을 좀 많이 늘려야 되는 거 아니냐. 지금 중국 업체 두 군데 합치면은 넘었거든요, 삼성을 파운드리 총 지분율로. 그래서 이거는 좀 하여튼 물량을 많이 최대한 받아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네. 네, 그리고 뭐 두 번째가 전기전자 섹터가 많이 올랐다면 세 번째로는 이제 보험이 좀 많이 올랐습니다. 보험 같은 경우에는 보험사의 킥스 네. 그 150% 룰이 있는데 연내 인하를 추진을 한다라고 금융당국에서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네. 15%포인트 정도 이제 완화를 한다고 하니까 한 130% 언저리 정도 그쯤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네. 킥스라는 거는 좀 생소하실 수 있을 것 같은데 23년도에 이제 IFRS 17이랑 네. 킥스가 같이 도입이 됐거든요. 킥스는 KICS인데 코리안 인슈어런스 캐피털 스탠다드입니다. 보험회사에 적용되는 특정 이제 어느 정도 자본을 유지해라 지급여력 비율을 뜻하는데 쉽게 말하면 현재 자본과 미래 지급할 보험금을 비교해서 미래 지급할 보험금에 대해서 어느 정도 준비를 현재 자본으로 쌓아놔라 이겁니다. 네, 뭐 은행이나 이제 증권사나 다 이런 비슷한 규제들이 좀 있는데 그 동안은 금융당국이 150%는 돼야지 안전하다라고 봤던 거고 여기에 맞춰서 그 동안 자본 확충을 많이 했습니다. 특히 후순위채를 발행을 정말 많이 했거든요. 아니 요 며칠 제가 후순위채 사고 있어요. 안 그래도 채권을 이쪽 일단 이게 만만하더라고. 그래서 사고 있는데 가격이 계속 오르는 거야. 별로 안 잡히고 계속 오르는 거야. 그러니까 이 거리가 없어요. 우리나라 장내 채권이. 그러니까 몇억 사기가 이렇게 어려워 지금. 네. 근데 어쨌든 요즘 요거 때문인지 가격이 계속 조금씩 오릅니다. 채권 후순위채 가격이. 그것도 그런데 그것은 장내 채권이 워낙 유동성이 메말라가지고 그런 것 같은데. 약간 그렇긴 한데. 그래도 좀 지난번에 잡을 때는 잡혔어. 근데 가격이 많이 올랐어요. 예전에도 제가 이제 이쪽 보험사 후순위채를 좀 사놨거든. 근데 가격이 올라 지금 팔아도 될 정도야. 근데 그래서 다른 후순위채를 살라고 하는데 제가 한번 딱 한
한 2억 원어치 걷어놓으니까 그 다음부터는 물량을 안 주는 거야 애들이. 그래서 좀 거래가 원래 거래가 안 되긴 합니다만 좀 그래도 잡으면 잡히거든. 네. 앞으로도 좀 귀해질 수는 있을 것 같아요. 왜냐면 네. 지급 여력비를 요거 좀 낮춰주면 지금까지 열심히 발행했던 이 후순위채가 그렇지. 앞으로는 발행이 좀 뜸해질 수 있으니 그러니. 좀 귀해질 수는 있을 것 같아요. 네. 네, 이 IFRS 17 2023년에 도입됐는데 그때 도입된 게 보험 부채를 시가평가하게 된 겁니다. 네. 그러니까 보험 부채가 훨씬 더 높게 계산이 되는 거죠. 음. 네, 그래서 이제 새 제도 하에서는 금리가 하락하거나 뭐 손해율이 증가하거나 이러면 보험사의 지급 여력에 이게 반영이 됐습니다. 그래서 네. 그에 따라서 자본 확충도 더 많이 해야 되고 그만큼 이제 이자 부담도 커졌는데 좀 힘들었나 봐요 보험사가. 네, 그래서 이제 금감원이 조금 이 후순위채 관련된 이 중도 상한 요건도 10에서 한 20% 포인트 좀 인하한다는 방안도 좀 발표를 했고 상반기에 최종 확정 예정입니다. 예. 그래서 보험사 입장에서는 좀 숨통이 트인 것 같습니다. 네네. 네. 그리고 오늘은 사실 조선이랑 방산에서 조선에서는 일부 LNG 밸류 체인이 위주로 괜찮았고 네. 나머지는 그냥 뭐 하나오션은 특히 좀 오늘 한 9%대 이렇게 하락을 했어요. 아 근데 변동성이 큽니다. 변동성 굉장히 커요. 네. 뭐 딱히 뭐 악재가 나오거나 그런 것도 아닌데 특히 호재가 나올 때만 오른 것도 아니었잖아요. 네. 네, 오늘 방산에서도 뭐 LIG 넥스원은 9% 정도 하락을 하고 뭐 현대로템만 빼고 오늘 전반적으로 좀 떨어졌습니다. 현대로템도 장중엔 또 엄청 급등을 하더니 네. 또 상승폭을 많이 반납을 했고요. 하나 또 무슨 쪼개기상 또 자회사 상장 하나 또 있다는 얘기가 들려서 상장 하나 한대요. 계속 하겠죠. 아 그러니까 굉장히 거기에 좀 시장이 조금 민감. 그 상장 얘기만 나오면 이제 굉장히 조금 사람들이 이제 뭔가를 알아가지고 반응을 좀 세게 합니다. 네, 일단 미국과 우크라이나가 30일간의 휴전에 합의를 했다고 합니다. 향후에 이제 러시아도 동의를 해야 되잖아요. 네. 그래서 그 동의를 위한 러시아와의 협상도 진행이 될 것 같은데 트럼프는 일단 푸틴하고 이번 주에 대화할 것이다 이런 언급도 했습니다. 네. 그리고 미국과 우크라이나의 광물 협정도 가능한 빨리 체결하는 데 합의를 했다고 합니다. 네. 지난번에 이제 젤렌스키하고 트럼프하고 싸우고 박차고 나갔잖아요. 네네. 네, 거기에 이제 잘 해결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때도 좀 협상의 여지를 남겼었죠. 네. 그리고 휴전 추진을 한다고 하는데도 아침에 사실 방산이 초급등을 했습니다. 특히 현대로템을 필두로. 왜냐면 독일에서 채권 찍어서 방위비 증강한다니까. 네. 네, 그래서 유럽 국가들이 계속 방위비 지출을 많이 할 것 같다라는 기대감이 형성이 많이 됐었죠. 근데 그것도 이미 시장에서 다 아는 거라서 이렇게 변동성이 좀 커지는 것 같습니다. 네. 네. 그리고 2030년까지 미국과 캐나다산 LNG를 굉장히 많이 들어올 건가 봐요. 여기에 필요한 운반선들이 180척 정도 필요하다라고 국내 조선사들은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예. 지금 미국과 전 세계 국가들이 지금 무역수지 불균형 해소를 위해서 미국과 캐나다산의 셰일오일 수입을 늘릴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는데요. 그래서 2030년까지 신규 수요 180척, 한화로 약 60조 원 규모의 수주가 있을 건데 네. 이걸 대부분 한국이 가져가지 않을까 이런 기대를 좀 하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뭐 중국산 LNG선은 도착하니까 LNG가 많이 줄어 있더라. 뭐 이런 얘기 있죠. 기술력의 문제도 있고 네. 또 이제 미국의 입김이 작용해서 중국 수주는 조금 발주 단계에서 좀 배제가 될 확률도 네. 있을 것 같고 그러네요. LNG 운반선 같은 경우에는 한국이 원래 시장 점유율 70%를 차지를 하기 때문에 여러 가지 여건들을 고려하면 거의 한국이 싹쓸이할 수도 있지 않을까 예. 이런 기대감 좀 형성이 되고 있습니다. 네. 다만 이제 토크가 없잖아요. 그래서 당분간 공급자 우위 시장이 지속될 걸로 보입니다. 네네. 네, 특히나 그래서 오늘 LNG 쪽에 밸류체인들이 많이 급등을 했습니다. 특히 동성화인텍이 6% 급등했네요. 동성 하이텍 정도 외에는 사실은 오르긴 올랐는데 많이 안 올랐어요. 네. 예전에 비해서. 네. 그리고 여전히 뭐 화장품 같은 경우에는 워낙 많이 빠지기도 했고 오늘 또 초급등이 나왔습니다. 뭐 CNC 인터내셔널 이런데 26%나 급등했고 예. 뭐 VT, 한국콜마, 코스메카 코리아, 펌텍 코리아 뭐 여러 가지 화장품 업체들이 막 5, 6%씩 많이 좀 급등을 했습니다. 네. 그동안 조금 조용했던 곳으로 좀 수급이 이동을 한 게 아닌가 싶어요. 그동안 조선방산으로 좀 워낙 쏠려 있었다가 네. 오늘은 조금 뭐 반도체나 화장품 쪽 네. 네, 이런 쪽으로 좀 흘러 내려왔던 것 같습니다. 오늘 뭐 대형 전기전자가 많이 오른 것 같긴 합니다만 중소형 반도체 밸류체인들의 상승폭은 굉장히 눈부신 흐름을 5% 이상 오른 주식들이 꽤 있어요. 지금 많이 올랐습니다. 그러니까 많이 쩔어 있었잖아요. 빠진 폭도 엄청났거든요. 그러니까 오르는 폭도 상당히 빠른 흐름들. 근데 정말 작년도에 7월달 이후로 우수수했어요. 무섭게 떨어졌어요. 반토막난 주식들 한두 개가 아니니까. 그렇죠. 네. 그리고 어저께 많이 떨어졌을 때 개인이 코스피에서 5천억 담았거든요. 네. 오늘은 5천억 팔았습니다. 정말 트레이딩 잘해요. 개인이.
너무 트레이딩 아니야 이건? 외국인은 거꾸로 갔어요. 어제 한 네. 3,600억 팔고 오늘 네. 3,800억 샀습니다. 네. 네. 자 이번 주에 원래 본회의에 그게 상정되기로 했었는데 어떻게 될지 13일 모르겠네요. 내일이죠. 예, 이번 주에 하기로 했는데 어떻게 될지 잘 모르겠네요. 네. 잘 됐으면 좋겠는데 네, 좀 통과 좀 시켜주지 좀. 네. 대박인데. 아 근데 진짜 공무원들하고 의원들, 국회의원들하고 이렇게 전부 다 대통령 위시해서 다 앞으로 ETF로 한 5에서 10% 정도 월급을 좀 줘야 돼. 그래야 한국이 발전을 해. 그렇지 않겠습니까? 좋은 그렇죠. 방법인 것 같아요. 제발 좀 그렇게 했으면 좋겠어요. 네. 코스피 코스닥 섞어서요. 전 그러면 코스피만 하던가. 네. 알겠습니다. 우리 월급은 아니 난 그렇게 받을 용의가 있어. 그렇게 우리도 그렇게 아니 왜냐면 자사주 받잖아 우리는. 예를 들어 그 우리 사주 같은 것도 사기 하거나 막 그렇게 하잖아요. 확실히 뭐 네. 회사 직원들도 우리 사주 받으면 좀 더 이제 회사를 생각하는 마음도 더 커지는 것 같아요. 네. 더 열심히 일도 하려고 하고 그런 효과가 분명히 있고 네. 뭐 스톡옵션 받은 사람들은 더 하겠죠. 당연하죠. 네. 네. 그런 측면에서 뭐 네. 공무원도 음. 코스피나 코스닥 지수로 인덱스 펀드를 주거나 그렇죠. 하면은 좋은 효과가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럴 좀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나라의 미래를 위해서. 네, 그럼 오늘은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네, 안녕.